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과연 사진을 꼭 배워야 할까요? 요즘 굉장히 카메라들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죠. AI 기능이 접목되면서 자동으로 눈을 추적하기도 하고 포커스도 굉장히 빨라지고 내가 굳이 카메라를 조작하지 않아도 카메라가 알아서 막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런 것들 내세워서 굉장히 광고들을 많이 하고 있죠. AI 기능 계속 하면서. 그래서 뭐 사람이건 고양이건 개건 뭐 스포츠 모드에서 촬영이건 여러 가지를 카메라가 알아서 그 장면을 포착해서 거기에 맞는 상황값을 설정해서 찍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고, 심지어 많은 컬러감들도 여러 가지 레시피나 뭐 프리셋들이 들어있어서 그걸 적용시켜서 찍으면은 내가 굳이 뭐 톤이나 그런 걸 만지지 않더라도 굉장히 예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광고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사진 찍기 편해진 세상이 됐어요. 하지만 과연 그게 좋기만 할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진을 찍는 거는 내가 눈에 보여지고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담아내고 싶기 때문에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핸들링하지 않고 카메라한테 맡겨버린다면은 그 내가 찍은 사진일까? 아니면 카메라가 찍은 사진일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가 아닌 카메라가 담아낸 사진인 것 같아요. 사람의 눈과 카메라의 렌즈는 굉장히 큰 간격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 시간이나 그럴 때 배웠던 거는 사람의 눈과 카메라 렌즈의 조리개 그 원리는 동일하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사람의 눈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쵸? 근데 카메라의 렌즈는 보기 싫은 것까지도 다 담아내게 되죠. 그런 것들을 과연 AI가 내가 과연 뭘 보고 있고 뭘 찍어내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뭐 정말 한참 뒤에는 뭐 인간의 뇌랑 뭐 연결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 생각인데 그걸 AI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걸 찍는다. 글쎄요. 일단 사진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게 보일 수 있다고 봐요. 아마 가장 뭐 합리적인 데이터들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뭐 인물 사진에는 이러한 조리개 수치를 찍어야 되고 풍경 사진 이러한 조리개 수치와 노출값을 이렇게 준다라고 결정해서 카메라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라 봅니다. 그리고 초보 때 그렇게 쓰시다 보면은 굉장히 나 사진 잘 찍나? 사진 괜찮은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칭찬해 주겠죠. 근데 거기에 길들여지면은 사진이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어떤 케이스들이 많냐면은 바로 내가 찍고 싶은 사진 찍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럼 과연 내 사진일까? 남을 위한 사진일까? 차이가 있겠죠. 물론 저처럼 상업사진가들은 남을 위한 사진을 찍어야겠죠. 서비스니까요. 하지만 내가 사진을 찍는데 남들에게 보여줘서 칭찬받고 싶은 사진 찍는다? 그게 과연 내 사진일까? 그리고 AI가 탁탁탁 찍어냈을 때 그게 내 사진일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진을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사진을 배울 수 있는 곳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뭐 유튜브에서도 사진을 배울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진을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건데 먼저 매뉴얼을 정독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내 카메라에 매뉴얼을 잘 알지 못하고 찍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카메라 제조사들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사실 초보자들이 카메라 매뉴얼을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를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보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좀 집중해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은 기본적으로 노출을 잡고 내가 포커스를 이동하고 노출을 고정하고 그런 것들만이라도 알고 찍어야지 내가 정확히 찍고 싶은 것,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통 많이들 찍으시는 게 포커스 모드 자체도 싱글 포인트 초점이 아니라 얘가 존을 놓고 거기에 하나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쫓아가 찍게끔 찍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즘 카메라들이 그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렇게 찍어도 실패 확률이 굉장히 낮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확히 찍고 싶은 피사체,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일 때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포커싱을 해야 된다. 그럴 땐 반드시 싱글 포인트로 포커싱을 해서 그 한 사람을 내가 포커싱을 해서 찍어야겠죠. 하지만 그렇게 찍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포커스 포인트를 이동하는 법조차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당장 그 습관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모든 걸 카메라에 맡겨서 카메라 네가 찍어. 나는 그냥 대충 구도만 잡을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촬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펜포커스 촬영이고 모든 곳에 포커스가 맞지 않는 사진들이 많기 때문에 구도만 잡고 찍어도 크게 문제는 될 건 없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스마트폰 역시도 내가 뭐 스팟 측정을 할 것이냐 멀티로 찍을 것이냐도 결정해 줘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조작을 해서 찍는 게 결과물도 좋긴 합니다. 심지어 뭐 미러리스나 DSLR 뭐 이런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확히 조작을 해 찍어야지 내 눈에 보여지고 내가 생각했던 그 장면을 그대로 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사진 결과물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카메라에 맡겨 찍는 게 훨씬 잘 나오는데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본 대로 내가 느꼈던 감정 그대로를 담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들이 귀찮고 어렵다고 생략해 버리시면은 결국은 사진이 답보 상태가 되고 발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갈려집니다. 아주 딥하게 들어가서 굉장히 테크닉적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나는 일상생활을 담기만 할까 기록만 할 거야. 그래서 모든 걸 카메라에 맡기고 찍으시는 분들이 있고 중간치가 좀 없어요. 뭐 테크닉에 꽂히시는 분들은 또 너무 장비 그리고 뭐 그런 기술적인 면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진 속에 약간은 이야기가 조금 빠져있는 사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반대로 카메라에 모든 걸 의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야기는 가끔 좋을 때가 있는데 과연 명확히 이 사람이 표현한 게 뭔가를 못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럴 때는 카메라를 조작을 해서 내가 이럴 때 이러한 결과물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찍어야 되는 거죠. 카메라가 모든 걸 판단해 버리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사실 모르게 되죠. 물론 요즘은 바로 비파인데 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알 수는 있겠지만은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뽑아내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고 느릴지라도 하나하나 노출에 대한 거 그리고 측광에 대한 거 노출 고정, 노출 보정들에 대한 것들을 최소한 그 부분만이라도 알고 찍어보시면은 훨씬 더 나은 사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카메라에 내장된 AI나 그런 노출 값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게 전부라고 믿고 찍어버린다면 내 생각과 내 시각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 사진을 찍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사진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사진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담아내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냥 요즘 그런 사진 좀 많이 보여서 혼자 떠들어 봤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